자, 이제 3장 4절입니다. 이제 물론 3장 4절 내용에 들어가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려 양변이에 약이성하고 아불량성이면 약이 과시야 과비야야 성약하고 약이 불호성이면 과시야 이 과비야야 기호기 시야 기호기 비야 기구시야 기구비야 여약이 불능상지야 면적인도 고수탐함하리니 오수사 정지리요 사도약자로 정지면 기려약으로 동의니 오능정지리요 사동호아자로 정지면 기동호아이니 오능정지리요 사이호아려약자로 정지면 기호아려약이니 오능정지리요 사동호아려약자로 정지면 기동호아려야이니 오능정지리요 연저아려약여이니 구불렁상지야리니 이대피야야. 자, 여기는 이제 3장 4절인데 여기서의 주제는 피와 즉 저와 나 그리고 제3자 간의 그 시비의 속성과 즉 피와 그리고 다른 사람 제3자 간에 일어나는 그 시비의 속성과 덧붙여서 우저무경 즉 무한의 세계와 합의를 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시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여기서 3장의 4절에서는 논하고 있습니다. 자, 뜻풀이를 하면은 기사는 가령입니다. 가령. 자, 나와 너가 논변을 하매 너가 나를 이기고 내가 너약자입니다. 이게 너를 이기지 못했으면 그때 그렇다고 해서 너가 과연 옳은 것이겠으며 내가 과연 틀린 것이겠는가. 즉 우리가 논변에서 네가 나에게 이기고 또 내가 너에게 졌다고 해서 네가 과연 옳은 것이고 또 내가 과연 틀린 것이겠는가. 글쎄 그 뭐 시비야 말 잘하면 이제 논변에 이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이겼다고 해서 정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글쎄 우리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 둘이 아무리 논쟁을 해도 진짜 옳고 진짜 틀린 것 이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기고 이제 앞부분하고 반대죠. 이번엔 내가 너를 이기고 너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이게 너희 자입니다. 너가 과연 틀린 것이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둘이 시비해서 논쟁을 해서 누군가 이기고 진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진짜 옳은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진짜 틀린 것도 아니다 이거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 수준에서는 아무리 해도
진정한 C와 B를 가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좋다. 그 혹이, 즉 그 어느 한쪽이 옳은 것인가, 여기는 약간 의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따지면 이제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맨날 며칠 이거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결과 과연 우리 둘 중 어느 한쪽이 옳겠는가? 자, 끝까지 막 따져본 결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 내린 결론이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그 어느 한편이 말이야. 그 어느 한편의 의견이 옳은 것이겠는가? 또 끝까지 따져봤을 때 또 그 어느 한편의 의견이 틀린 것이겠는가? 그래서 또 아무리 끝까지 따져봐도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 또한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옳은 게 아니고 진짜 틀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따져봐 끝까지 그렇게 따져도 우리 둘 중 어느 한쪽이 옳은 것이겠는가? 그 어느 한쪽이 옳지 않는 것이겠는가? 여기서 하는 말은 옳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따져봐도 옳다고 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고 아무리 따져봐도 틀렸다고 해도 그건 진짜 틀린 게 아니다 이거지. 하하,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 모두가 옳은 것이겠는가? 또 아니면 그 모두가 틀린 것이겠는가? 그럼 이것도 될 수가 없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리면 하나 맞고 이런 거겠지. 모두 옳거나 모두 틀리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두 사람 간의 논쟁에 있어서 그 인식의 불안정성 때문에 쌍방 누구도 시비를 판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양자 간의 문제였죠. 1번은. 자, 2번은 뭡니까? 양자 간에 3자가 개입된 상태. 또, 둘이가 이제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심판을 불러온다 말이야. 그럴 때 또 어떻게 되겠는가?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 봅시다. 나와 너가 능히 서로 답을 말이죠. 알지 못하면, 시비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이죠. 사람도, 즉 제3자예요. 여기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이죠. 제3자도 진실로 이 탐암인데 이것은 미혹하다,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목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3자도 진실로 미혹함을 받으리니, 즉 미혹한 상태에 있을 것이니 헷갈릴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누구로 하여금 사정지리요, 바르게 판단하게끔 그렇게 부탁하리요. 제3자를 데려와도 그것 또한 미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 중에 누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 너약자죠. 너와 같은 자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게 그렇게 부탁한다면 이미 너와 더불어 입장이 같으니 어찌 능히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으리요. 공평한 판단이 안 되겠죠. 너, 즉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판단해 줄 것이기 때문에 상대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이 공평한 이게 심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너가 아니고 이제는 나와 같은 자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게 그렇게 부탁한다면 이미 나와 입장이 같으니 또 어찌 능히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제 입장 아니면 내 입장 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건 공평한 판단이 안 되겠죠. 양측 중 한쪽과 같은 입장을 가진 제3자를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자, 이번에는 자, 또 봅니다. 나와 더블 였잖아.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나와 그리고 너와 다른 자로 하여금, 나와도 다르고 너와도 또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이 말이죠. 다른 자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을 해달라고 시키면, 부탁을 하면 이미 나와 너와 다른 것이니, 즉 나와도 너와도 다른 입장에 있어. 그러면 자기는 자기만의 독특한 또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입장으로 또 심판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응? 그러니 나와 너와 다른
이미 다르니 말이지. 이미 나와 너와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능히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 양측 모두와 다른, 즉 이 판단하는 제3자가 그는 그대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자신만의 입장을 가진 제3자.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양측 모두와, 조금 전에는 양측 모두와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양측 모두와 똑같은 입장을 가진 제3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바르게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해 본들 어떻게 되겠느냐. 자, 봅시다. 나와 너와 같은 자, 모두와 같은 자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시키면, 즉 부탁을 하면은 이미 나와 너와 우리 모두와 입장을 같은 쪽에 또 동조해버렸죠.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동조해버렸으니까 그것 또한 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죠. 틀려도 우리들과 입장이 틀려도 또 틀리면 틀린 대로 또 안 되는 거고, 우리 입장과 같으면 또 같아서 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측 모두와 같은 사람에게 판단을 부탁을 해도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입장에서도 안 되고, 같은 입장에서는 이미 같은 쪽으로 치우쳤을 것은 안 되고, 또 다른 입장이면 제3자 자기의 입장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입장이지. 그게 절대 보편의 입장이라는 건 누가 보장을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말이야, 사람들이 다투는 시비는 어디 가도 정말 공평한 값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즉 나와 너와 사람이, 즉 제3자죠. 사람이 모두 능히 서로 알지 못하리니, 즉 시와 비를, 진정한 시와 비를 알지 못하리니. 하하. 이러한데도 저를 기다리겠는가? 즉 제3자를 기다려서 판단하기를 요청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제3자에게 맡겨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제3자가 등장해도 바른 판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쌍방간에 너와 내가 논변을 해도 거기서 내린 답,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제3자에게 요청을 해도, 거기서 판단을 내리게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 내린 판단 또한 진정한 시와 비를 찾아낼 수가 없다.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저 제물론 1장에 남각자기가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인간의 인식이 불완전해서 시와 비를 계속 다툰다 했죠. 자,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뭡니까? 조지어천, 즉 천, 즉 자연, 도, 여기에 비추어 본다. 밝음으로써 한다. 도추에 의지한다. 그런 거 나왔었죠. 시비를 조화시킨다. 천균에 쉬게 한다. 양행으로서 한다.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했었죠. 자, 이번에 여기 제3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제시하느냐. 이 끝없는 시비, 나눌 수 없는 이 시비,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시비를 대하는 자세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 제3이라.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화성예 상대는 약이 불상대니 화지 천해하고 인지 만년이 소위 궁년야라. 하위 화지 천해오 wal시 불시하고 연불연하니 시야 과시야 면적시지이호 불시야는 영무변이로다. 어연이 약과연야면 저연지이호 불연야는 영무변이로다. 망연망의하야지너 무경이라 고로 무저무경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이 3장이거든요. 아래는 4장입니다. 자, 3장을 먼저 끝내겠습니다. 화성은 시비를 따지는 소리예요. 그 화성을 서로 기다릴 대자는 의지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화성을 서로 의지하는 것은, 즉, 시비를 따지느라고 막 논쟁을 하는 것, 그것은 말이죠. 뭐냐?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서로 시비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다. 왜? 이래나 저래나 답을 낼 수 없는 것이니까. 답은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비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약자가 같을 약자니까 그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 즉 화성을 서로 따지느라고 막 고함지르고 하는 것,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즉 시비하는 거는 시비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게 뭐냐? 애초부터 시비를 따짐에 의지하지 않음과 같다.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시비하는 것은 애초부터 시비를 따짐에 의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똑같다. 그러니까 시비해봐야 무의미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까?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 화합시킨다. 어디에? 천애에. 이것은 물론 일장의 말로 말하면 천균하고 똑같아요. 천은 자연, 보편, 도 이런 뜻이죠. 그 균은 고로다는 뜻이니까 고로다. 이것도 보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보편, 도의 그 보편, 거기에 화합시킨다. 그러니까 천애에 화합시킨다. 여기서 자연 보편 또는 도에 화합한다 말이죠. 그렇게 너와 내가 갑론을박을 따지기보다는 그거 다 내려놔. 아무리 해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조금 전에 봤잖아요. 당사자 간에 시비해도 안 되고 3자를 불러와도 답을 못 내. 네? 그러니까 다 접어두어라. 턱 내려놓고 차라리 천애와 화합해라. 즉 도와 화합하라. 도의 세계로 나아가라. 또한 만년은 변화예요. 이 변화. 이 우주 자연은 뭡니까? 끝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도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변화와 함께 하는 거라. 이 생과 사가 있고 굴곡이 있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냥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천명을 즐겨라. 이 이야기요. 그 변화를 즐겨라. 이 말이죠. 자, 변화에 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연에 인한다. 즉 변화에 맡기는 것이 뭐 하는 거냐? 너는 천년의 수명이죠. 천년의 수명을 마치게, 즉 다 누리게 해주는 바의 소위이다. 도구이다. 까닭이다. 방법이다. 즉 천년의 수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지? 천애와 화합하고, 즉 도와 화합하고 변화에 맡기는 거. 이런 삶의 태도로 살면은 천년의 수명은 사실은 우리 여기서 100살, 200살을 살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죽음이 없는 금보라의 자리, 본래의 자리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 내가 도와 하나가 됐는데 도가 어찌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내가 그 영원한 도와 하나가 돼. 그리고 또 영원한 변화에 나를 맡기고 타고 가는 거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라. 지금 이 장은 3장은 구작자와 장호자 간의 대화잖아요. 우리 계속 했던 게. 자, 구작자가 이제 물어요. 하위 무엇을 일러 화지이 천애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제 말합니다. 장호자가 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또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우기죠.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자, 이때 옳다고 했던 그 옳은 것이 만약 과연 옳다면, 즉 이때의 옳음은 정말 옳은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그것과는 차이성이 있다는 것은 또한 논변할 게 없다. 논변하지 않아도 정녕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자기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한 거 있죠. 그래서 옳다고 믿는 그 옳은 것이 진짜 옳다고 한다면 그 옳은 것은 다른 옳지 않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죠. 다시 한번 의역을 해드린다면 옳은 것이 만약 참으로 옳다면 이러한 옳음은 옳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은 또한 따질 것 없이 분명하다. 정말 옳다면 옳지 않는 그 다른 것들과는 완전한 차별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따질 것 없이 분명하다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옳다고 하는 것이 진짜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장담 못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붙은 거라. 아무리 네가 옳다고 우겨도 그거 진짜 옳은 건지 어떻게 알아? 옳지 않아.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옳으니 그러니 시비를 주장하는 것, 따지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 뜻이죠. 자, 또 이제 시불시에서는 이제는 연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불련. 자, 그렇다고 한 것이 만약 과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즉 이때 그렇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은 논변하고 따질 것 없이 확실하게 그렇다 라는 뜻이죠. 그 위에 거하고 같은 이제 논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정말 진짜로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그 진짜에 절대적으로 그러하다고 한 것이 그러하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그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 그거는 논변하고 따져볼 거 없이 그건 맞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러한 것이겠는가? 그거는 장담 못한다 이 말이요. 그 말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너가 아무리 해본들 정말 그렇다고 한 것이 진짜 그런 거라면, 절대적인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내용을 두고 그렇다고 한 것과는 차별성이 있는 진짜 절대적으로 그러한 게 맞기는 하다. 그런데 과연 절대적으로 그러한 거, 그게 있을 수 있겠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시라고 하고 연이라 함이 모두 무의미하니 이 뜻이에요. 자, 하하.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떡하자는겨? 이제 답이 나옵니다. 망년 망의라. 너는 시간이죠. 시간의 세계를 잊어버려. 의는 뭡니까? 옳고 옳지 않은 것, 즉 시와 비, 이 자체를 또 잊어버려. 즉 시간을 잊어버리고 시비를 잊어버려. 이게 장자 사상에서는 이 이절망자가 굉장히, 특히 수양론에 있어서는 이절망자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또 좌망, 장자의 대표적 수양론 중에 하나인 좌망, 앉아서 몰록 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제 의식이 이제 레벨이 이제 낮은 사람들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응?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려놓는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말도 이해가 안 돼. 자, 진어 무경하야.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려. 그렇게 함으로써 무경이라. 무한의 세계에 소요한다. 뜰칠 진자가 소요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경은 글자대로 하면 마칠 경자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간 공간적으로 모두 토탈해서 무한의 세계에 소요한다. 뭐냐? 망해버리면, 잊어버리면 문득 대도에 합하게 되거든. 그럼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에 소요하는지라. 고로 궁극적으로는 무한의 세계에 나를 내맡기게 된다. 즉 무한의 세계와 내가 합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장에서는 시비를 구할 수 없으니 이제 또 다른 인식 방법,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수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와 비, 아무리 해도 답 안 나오니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모든 걸 잊어버리라. 시간도 잊어버리고 뜻도 잊어버려.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망이에요. 망. 다
기억을 자꾸 집어넣어서 되새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탁 내려서 비워내라. 그러면 문득 좌망설에서 이야기했거든. 이 형, 거지, 형을 떠나고 지적인 거 다 버려버리면 곧바로 대통에 합한다. 대도에 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대도에 합히니까 무한의 세계에 소유하는 게 되고 무한의 세계에 합한 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양망이 문영왈라에 자행하다가 금에 자지하며 낭에 자좌하다가 금자기하니 하기무특조여아영화로 유대이연자야 오소대도 유대이연자야 오대 사부소이야 오시 소이연이며 오시 소이 불련이리요. 자, 망냥이 이것을 그림자 영자로 읽어야 돼요. 경자인데, 자, 망냥은 곁그림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실체가 있으면은 그 실체 옆에 붙어 있는 게 그림자죠. 그런데 그림자 옆에 보면 흐미하게 또 그림자가 있어요. 이걸 곁그림자, 즉 망냥이라고 합니다. 자, 망냥이 그리고 곁그림자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그림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전번의 낭자거든. 전번에는 그대가 걸어가다가 지금에는 그대가 또 걸어가지 않고 그쳐버려. 또 전번에는 그대가 앉았다가 지금에는 또 그대가 일어나 버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거죠.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기 무특조려와 어찌 그처럼 굳은 지조, 특별한 지조인데 여기는 굳은 지조가 없는가? 왜 이랬다 저랬다 지조 없이 구는가? 이렇게 이제 힐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말하여 가로되 그거 나도 기다림, 즉 의지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일까? 사실 그러한 것이지. 자기도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뭔가를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죠. 자, 나도 의지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의문형 의기사를 집어넣었는데 나도 의지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도 의지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장자 말투가 탁 단정을 안 하죠. 그런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 모든 존재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갑자기 아무 남과 상관없이 톡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모든 것은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서로 작용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것을 그렇게 있도록 한 그 조건들, 환경들이 사라지면 또 상황이 또 바뀌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자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화엄학에서는 중중무진연기라 그래요. 끝없이 인연하여 서로 상관관계성 속에서 일어났다가 멸했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 사회도 보면 모두 서로 상관관계 속에 있는 거라. 만약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비규환이 돼버려. 전기가 안 들어온다. 뭐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수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수프 없으면 또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서로 상관성 속에서 하나의 어떤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 이 지금 곁그림자와 그림자의 대화가 그 이야기하는 거라. 중중무진연기. 끝없이 서로 상관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바, 그 실체, 나무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사람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소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들은 그림자를 남기고, 또 그 그림자는 곁 그림자를 또 남기죠.
그러니까 중층적으로 짜여져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또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바도, 의지하는 바 그 실체도 또 무언가에 의지함이 있어서 또 그도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의지하는 바도 또 의지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글자 하나하나 해석하면 내가 의지하는 바 그 실체도 또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한 자인가? 기다림이 즉 의지함이 있어서 그러한 자인가? 그러한 존재인가? 할 말은 그러한 존재이다. 내가 의지하는 그 또한 뭔가에 또 의지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곁그림자, 그림자, 실체. 그럼 이 실체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건가요? 이 실체가 있기 위해서 뭐 사람, 예를 들어 사람이라 칩시다. 그런 사람이면 지금 제가 여기 강의하고 있는 제가 지금 있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자, 그럼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수천 가지의 그 경우의 수들이 조합이 돼서 이 상태에 온 것이에요. 그럼 우선 나의 스승님부터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왜 어떤 특정한 스승님을 만났으며 또 그러면 또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또 어떤 특정한 선생님을 또 만났으며 이렇게 하면 끝도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나의 스승과 내가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선생님은 부모님한테서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모는 또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그러면 그 선생님의 아버지의 또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 만났냐? 그 선생님의 어머니의 부모는 또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그럼 또 그 부모는 또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서 또 만났느냐? 이건 무한의 가지수로 가고 또 그거는 이게 이제 그 혈통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일로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은 왜 하필이면 이러한 공부를 했느냐? 그것도 따져볼 일이죠. 그럼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으며 그 사람은 또 왜 하필이면 그러한 식의 공부를 또 하게 되었느냐?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돌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로부터 해봅시다. 나의 부모님이 안 만났으면 내가 태어났었겠어요? 안 났겠죠? 그럼 나의 부모님은 누구의 중매로 만나게 됐냐? 그 중매꾼은 그러면 왜 태어나느냐? 그 태어나게 한 부모는 누구고 또 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동시에 아는 그러한 지역에 살게 되었느냐? 만약에 거기서 누구 밀란이 일어나서 그 아저씨가 다른 동네 살아버렸다면 이 서로 연결도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가닥의 경우의 수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끝없이 무한으로 중중무진으로 끝없이 서로 인연해서 원인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 가는 거라.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이 그림자 이야기죠. 그림자인 내가 말이죠. 내가 그 뱀이 비늘에 의지하고 뱀은 비늘에 의해서 기어가죠. 그것도 비늘에 의지하잖아. 뱀 살덩이 그게 기어가는 게 아니거든. 비늘에 의지해서 기어가고 매미는 어떡합니까? 날개에 의지해서 날아가죠. 매미 몸통 자체는 날 수 없잖아. 날개가 있어요. 날아가는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의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자죠. 뱀이 비늘에 또 매미가 날개에 의지한 것처럼 나도 무언가에 의지해 있는 것인가? 나도 그것처럼 그렇게 의지해 있는 것인가? 의지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자식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 상은 세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찌 오자죠.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한 바. 즉, 진짜 이런 것들이 의지하는 거. 뱀이 비늘에 의지하고 매미가 날개에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나 잘 모르겠다. 또 참 사람 죽이다. 똑부러지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빙 둘러서 그렇게 말해. 어찌서 그러한 바를 알 것이며, 즉 저처럼 의지해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장담해서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어찌서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 저처럼 의지하지 않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제 뭐에 의지하는 거 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해놓고 에이 모르겠다. 내가 진짜 뭔가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또 뭔가에 의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인지 그건 내가 어찌 알겠느냐. 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단정하는 걸 좋아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게 제일 무식한 짓이요. 무작스러운. 지가 뭔데 판단하냐고. 그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있죠. 이웃을 정죄하지 마라. 죄는 나쁘다 어떻다 판단하지 마라 그랬지. 모자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그 큰 목수의 어깨를 함부로 휘두르면 어떻게 돼? 자기 손을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 그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걸 건방지게 하면은 오히려 손상이 돼. 그런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온 세계 진리에 대해서도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 어떻게 아느냐. 우리 쭉 계속 공부했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러냐 이게야. 그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장자도 그 시범을 보여주는 거라 말투가. 확정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히 이 부분에서는 뭔가 이 세상은 뭔가 의지하고 끝없이 중중무진 연기해서 끝없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더구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이 복잡한 이런 모습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의 말투에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확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복잡성에 의해 정확한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거지. 사람들은 무식하게 야 이렇게 저렇게 막 하죠. 그거는 의식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라. 그건 무지의 소산인 거라. 자기 아는 게 아는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이야 무지한 사람이라.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존재 세계의 상황은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라 그러지. 무한의 겹겹의 세계가 있어.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이 공간 이 속에도 다른 차원의 생명체들이 이 속에 같이 공간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닥치지 않을 뿐이야.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만큼 이 세상은 무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인간은 겨우 눈으로 보고 듣고 한 이러한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이 우주의 실상을 본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란 말이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우주의 실상을 알았다 해도 그럼 이 우주 밖의 우주는 또 어떻게 할게요? 이런 차원이 아닌 인간의 차원에만 걸리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우주는 또 어떻게 할게요? 뭘 안다고 사람이 그렇게 까불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체적이다. 유기체는 원래 생물학적인 용어거든. 어떤 생물학적 이런 것들이 존재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온 사회도 그렇고 온 우주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 속에 들어있는 거라. 서로 연관성 속에서 있고 그 연관성 때문에 하나의 또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이게 벌써 이제 등장하는데 이거는 스마트폰 하나면 다른 기계들 뭐 TV 뭐 냉장고 자동차 이거하고 다 연결이 돼서 이거 하나의 스위치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통제 조절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유기체적인 어떤 사유 방식이 과학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자 이번에는 5장 1절입니다. 밖에 4장도 1절밖에 없죠. 왜냐면 이 주제가 그 하나로 끝나니까. 또 여기도 5장에도 주제가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5장도 1장밖에 없습니다. 자, 석자의 장주몽이 호접이라 허허연 호접야르니 자유적지여 하야 부지주야라 아연교적 그연주야르라 부지라 주지몽이 호접여와 호접지몽이 주려아 주려 호접은 저 필유본의니 차지위 물화니라. 자 여기는 이제 호접과 장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접과 장주는 서로 다른 존재야. 그렇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상반된 자는 제1하다. 역시 제물론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떡풀이를 하면 석자에, 자, 옛날에, 이때 옛날은, 이 석자는 아주 오랜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죠. 이제, 이전에, 조금 전에는 장주가 꿈에 호랑나비가 된지라. 조금 전에 장주가 잠을 자. 그럼 잠에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었어. 그래서, 흐흐연, 훌훌 나는 모양이에요. 훌훌 날아다니는 호접이러니. 이제 너무 좋아. 그래서 스스로 유쾌하다 말이죠. 이 유자, 요 유자하고, 유쾌할 유자하고 똑같아요. 스스로 유쾌하고, 또 뭡니까? 뜻에, 이거 맞을 적자로 해석해야 돼요. 뜻에 알맞다, 적합하다 말이야. 뜻에 적합하야. 좋다 말이야. 부지주야라. 장주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냥, 훌훌 날고, 아주 신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나비가 되어버려가지고 생시에 자기가 누구였다는 것을 까마득히 100% 완전히 호접이 되어버렸어. 행복한 호접이. 자, 그런데 이제 꿈은 또 깨게 되잖아. 아연히 잠깐 사이에 꿈결 교자로 읽습니다. 깨달을 각 꿈결 교. 자, 잠깐 사이에 잠을 턱 깼단 말이야. 깨고 보니 그거연은 엄연히 이 말이죠. 장주르라. 완전히 자기가 100% 호접이 된 줄 알았는데 또 꿈을 깨고 보니까 또 장주로 돌아와 있어. 이야, 알지 못하겠다. 야, 꿈이 너무 실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주가 꿈에 호접이 된 것인지, 호접이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 부지라 알지 못하겠다. 그럼 어느 게 본래의 모습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꿈을 진하게 꾼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호접 꿈이 너무나 현실적이므로 현실의 장주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호접도 장주도 같은 위상. 왜? 호접 꿈을 꿨을 때 너무 진했어. 그래서 가난한 장주였다는 건 꿈에도 그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갔었죠. 완전히 행복한 나비였었지.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깨면 장주가 되고 꿈꾸면 호접이 되고 같은 존재가 서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장주와 호접은 반드시 구분이 있죠. 그럼 꿈속에서는 호접이었고 깨어나면 장주고 이 구분이 있어. 근데 그 실체는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자, 반드시 구분이 있으나 서로 변한다. 즉 호접은 장주로 변하고 장주는 호접으로 변해. 서로 변하는 것, 이것을 일러 바로 그 유명한 물화라고 이러는 것이니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변하니 이 말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 문장 뜻이 잘 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구분이 있으니 이를 일러 물화라 하니라. 이렇게 부르면 말이 잘 안 통해. 그래서 장주와 그 호접은 서로 구분이 있지만 서로 변한다. 그래서 이걸 바로 물화라 한다. 즉 물화는 뭡니까? 물이 변화하여야 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한다. 즉 여기 살려고 하는 말은 호접과 장주는 상이하지만 제1하다. 역시 제1사상이다 이 말이죠. 호접과 나비는 다른 것 같지만 그런 실제로는 하나지. 서로 상반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다. 그러니까 제1이지. 제1 사상.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죠? 자, 마치 이거는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는 음양불척이라.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아니야. 양이 음으로 가고 또 음이 양으로 가고 이 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인데 운동 양태가 두 가지란 말이지. 음도 됐다가 양도 됐다가. 자, 우리 사상이라는 거 배웠죠. 뭐 태양, 그다음에 소음, 소양, 또 태음 이렇게 나누잖아요. 태양은 노음이거든요. 이 노음은 늙으면 반대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는 대개 양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20대, 30대, 40대는 막 팔팔하니 막 이렇게 박력이 있더니 뭐 50, 60, 뭐 70 되니까 기운이 쭉 빠져 여성성으로 변해. 그러니까 그 양성도 강한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반대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음성적으로 여성적으로 변하게 돼. 여자도 마찬가지요. 20대, 30대는
참 이렇게 부끄럼도 있고 수줍은 면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막 50, 67, 특히 50, 60대 가면 더 하지. 막 완강해. 남자 뺨친단 말이야. 남자들보다 기세가 훨씬 더 강해. 어디 가도 큰 소리 치고 판치고 살아. 그럼 여성적이었던 것이 여성성이 자꾸 강해져 버리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버려서 남성 쪽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음은 양으로 변하고 양은 음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죠. 그죠? 그게 제1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 소립자의 더 물리학에서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입자와 파동, 이 두 요소가 있는데,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가 돼. 그럼 이 하나가 두 개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뭔가 존재가 형성이 안 돼. 마치 그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거나 그러면 이세가 안 태어나잖아. 생명이 번창을 안 하잖아. 그것처럼 뭔가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 존재가 형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양자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양자 물리학 이론이에요. 입자와 파동은, 입자가 파동으로 변하고 파동이 입자로 변해. 그러면서 이 입자와 파동,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라.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원리를 덴마크의 이제 닐스 보어가 발견을 했죠. 이 사람은 대개 1900년대 초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양자 물리학의 상보성 원리를 발표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과학의 공로가 있어서 덴마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을 때 이 마크를 달고 가서 옷에 이런 마크를, 여기 보니까 뭐 들었죠? 이 그림이 여기 들어있잖아.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은 음양, 태국 이런 걸 다 알았다는 거지. 이걸 달고 영어로 조그만하게 썼죠. 이건 뭐냐면 상반된 것이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하는 영문을 저기다 이제 새겼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음양의 원리고, 음과 양은 상반된 것이지만 없으면 또 안 돼. 쉽게 말하자면 남자 여자가 서로 반대되지만 서로 보완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입자와 파동도 서로 반대의 것이지만 또 서로 보완적인 거라. 또 동시에 입자는 파동으로 변하고 파동은 입자로 변해. 또 이쪽도 마찬가지야. 양은 음으로 변하고 음은 또 양으로 변해. 상반된 것이지만 또 실체를 가지고 딱 지키지 않고 또 서로 변해. 참 묘한 이야기지. 그 닐스 보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미 음양의 이치 이런 걸 다 알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 여기 뭐냐? 장자가 호접이 되고 호접이 장자가 되는 거라. 그게 뭡니까?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으로 음으로 변하는 그 원리와 똑같아. 파동이 입자로 변하고 입자가 파동으로 변하는 원리와 똑같아. 그런데 그게 둘이냐? 실제로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야. 그죠? 장자가 꿈꾸면 호접이 되고 깨면 호접에서 또 깨어나면 장주가 돼버려. 그 두 사람이 아니잖아. 둘이면서 둘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라. 그러니까 제1 하나, 상반된 것이 하나다 이 말이요. 그 재물론의 주제와 계속 상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세계는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거래,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에서 벌어져요. 그럼 거기서 누가 하느냐? 내 대리자가 누구죠? 아바타. 그러면 이 호접문에서 볼 때 아바타는 뭐냐? 호접이에요. 장자의 아바타는 호접이라. 이 이제 호접이 현실적인 존재는 또 장자가 되는 것이고, 호접은 장자의 무의식 세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장자는 그 호접의 실제적인, 여기서 현실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는 둘이면서 하나인 거라. 아바타와 장자, 호접과 장자, 음과 양, 입자와 파동, 이 모든 것들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래서 제1이다로 이제 그 재물론의 중심 사상이 제1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이제 재물론에 대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유익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또 이제 다른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